영화를 통해 함께 공감하는 시간, 혼자 가는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에 그윽한 향기를 맡으며 영화 토크 플레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자 가는 카페 진행자 해피빈과 안녕하세요. 나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윤님은 연말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진짜 연말이 코앞에 왔어요. 그렇죠? 네, 순식간에 1년 남지 지나갔어요. 않은 것 같아요. 네. 작년 이맘때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엊그저께 같지만 그 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네요. 네, 정말 빨리 가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그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집 정리요? 맞아요. 집 정리인데 대청소까지는 아니고 정리정돈, 뭐 안 네. 쓴 물건을 좀 버린다던가 네네. 옷 정리도 좀 한번 해보고 그 이외에 뭐 기타 그런 것들 정리를 하니까 참 덜어낸다는 거는 굉장히 또 가벼워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신만 그렇게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왠지 공간. 마음도 네, 공간의 에너지, 마음도 네.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공간이 줄어들면 왠지 가벼워지는 게 진짜 실제적으로 이 물건이 빠져나가면은 그거 자체가 정말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네, 눈도 싹 이렇게 물건이 많으면 그 물건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네네네. 좋은 추억도 많이 나지만 또 안 좋은 추억도 생각이 나서 맞아요. 굳이 물건이 많이 이렇게 늘어놓는 것보다는 깨끗하게 치워놓는 게 훨씬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얼마 전에 우리 했던 리틀 포레스트 방송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방송을 이제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거기서 이제 멘트 중에 네. 제가 그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김치라는 말을 했더라고. 김치가 안 나왔는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배추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김치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혹시 영화를 보시다가 아니 김치를 들은 것 같은데 김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배추를 생각을 하면서 김치를 얘기했고 또 왜 마밥 얘기할 때 네네. 말을 이제 구하기 힘들다 그래서 아니에요. 백화점 가면 푸드코트라는데 푸드코트가 아니라 식품 매장이잖아요. 우리 장 볼 수 있는. 네네. 근데 또 그거를 제대로 알아주셔서 좋기는 하고 감사하긴 한데 이렇게 말이 이렇게 헛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나이 먹어서 이런 거예요. 그런데 다 시청자분들도 다 알아서. 네, 맞아요. 알아서 그래가지고 이 들었을 거예요. 12월 마무리하면서 또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런 오타가 아니라 잘못 얘기를 했던 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또 하나는 저기였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마지막에 그 노라 존스 돈노아이 노래 오리지널 버전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네. 조금 제가 생각했던 버전하고 조금 틀린 조금 다른 버전이 나왔는데 그런 사소하지만 그런 거 이렇게 짚어가면서 정리 시간을 네. 마무리하고 있어요. 네. 어떠세요? 해피비님은? 저는 요즘에 모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무슨 모임 이렇게 많으세요? 단체에 가입한 데가 하도 많아가지고 어떤 단체인지 그렇게 얘기하면 딱 잘라. 네.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젊었을 때 뭐 취미 활동하던 모임, 그리고 뭐 대학 때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동네 학교 엄마들, 봉사하는 단체들 막 많아서 바쁘시네요. 네, 정신없이 좋습니다. 모임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또 나라에 시끄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요즘에 길에 보니까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어디 갔냐 했더니 여의도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추운데 다 여의도 식당에 갔는데 저희 한 팀밖에 없어요. 근데 다들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했더니 다들 여의도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어저께도 많이. 내년에는 좀 살기 좋고 사이가 좋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생각되죠? 네. 그럼 오늘 선택한 영화를 첫 번째 코너에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윤님이 선택한 영화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소개할 영화는 로맨틱 홀리데이예요. 제목이 로맨틱 홀리데이인데 벌써 제목부터 로맨틱하죠? 로맨틱하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이제 좋아하는 게
마지막 장면에서 그 연말 파티였나요? 아마 네. 그 주인공 오빠 집에서 하는 그 파티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해요. 근데 맞아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 영화를 좋아하고 오늘 또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크리스마스가 주인공인 그런 영화 같았어요. 모두가 그 늘, 분위기가 아주 잘 표현됐죠? 네, 따뜻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영화 한번 줄거리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영화 내용은 일단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성공한 영화 예고편 제작사 사장이지만 진실한 상대를 만나지 못한 아만다와 잡지사에서 웨딩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일방통행 짝사랑만 하고 있는 아이리스. 이 두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2주 동안 홈 익스체인지를 하면서 벌어지는 로맨스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감독이 낸시 마이어스라는 그 여성 감독인데 네.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중에 하나가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인턴이요? 네. 오. 그 보시면 특유의 그 따뜻함이 있는 그런 대사로 아주 유명하고 그런 분위기를 잘 표현하는 감독으로 유명하고요. 네. 여기는 한 명의 주인공이 아니라 캐머런 디어즈, 케이트 윈슬렛이 이제 각각의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고 주드로와 잭 블랙 모두 아주 네 사람 모두 아주 유명한 네, 배우들이 배우들이죠.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낯선 여행지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게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낯선 여행지 보면서 저도 낯선 여행지로 한번 호련히 혼자 훅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었어요. 맞아요. 저번에 한번 물어보시기도 했잖아요. 어디 가고 싶냐. 근데 네. 가고 싶은 곳이 제가 봤을 땐 정말 리틀 포레스트를 한 편을 더 추가를 해야 될 만큼 고요하고 조용하고 조용하면서 아무것도 힐링할 수 없는. 있는 곳. 네, 그런 곳을 선택을 해주셨었죠. 네. 로맨틱 홀리데이를 보면서 연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맞아요. 분위기가 아주 잘 네. 녹아들었었어요. 12월이 되면 뭔가 따뜻하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새해가 되면 짠 하고 뭔가 새로운 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나유님도 그런 생각 들으셨나요? 네, 이 영화는 먼저 이제 내용 자체도 보면 로맨틱이다 보니까 네. 보면서 굉장히 잔잔한데 굉장히 또 설렘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기존에 설레더라고요. 본인들의 있던 환경에서 서로 새로운 공간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만다라는 이 주인공이 살던 곳은 LA예요. 그러니까 LA. 본인이 이제 성공했던 여자 그 감독이잖아요. 네네. 그 광고 음. 하는 그곳과 이제 아이리스가 있는 런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반되는 곳이에요. LA는 벌써 인테리어 자체도 집 분위기가 굉장히 도시적이고 맞아요. 런던은 굉장히 그 따뜻함이 있죠. 오두막 같은 그런 뭐라 맞아요. 그러죠? 그런 곳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반된 그런 장소에서 서로 생활하지 않았던 거를 거기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 LA 런던이지만 도심 시골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놨더라고요. 야, 근데 기발해요. 홈 익스체인지라는 게 여기서도 느꼈지만은 그거를 선뜻 용기를 낸다는 게 두려움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살던 곳인지 모르는데 그 남의 집에 가서 또 선뜻 또 자기 집을 그 사람이 살게끔 해주는 게 익스체인지잖아요. 네. 홈 익스체인지니까 내가 그 집에 가서 살고 그 집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내 집에 와서 사는 건데 굉장히 영화지만 이거는 용기도 필요하고 결단도 앞으로는 필요하죠.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모든 세계가 하나인 네. 보더리스 세상이 된대요. 앞으로는. 그러면 정말로 이런 새로운 경험을 큰돈 들이지 않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가족은 가족끼리, 뭐 솔로는 솔로끼리. 맞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유님이 선곡해주신 곡을 하나 듣고 올까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한스 짐머는 아마 유명한 영화 음악 거장이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화 음악을 참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마에스트로라는 곡은 그 주인공들의 사랑의 감정을 더 빛나게 해줄 때 나왔던 곡이에요. 아마 트랙의 첫 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곡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혼자 가는 카페를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너 영화 들여다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들여다보기 코너에서는 등장인물 상황과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나유님이 가장 인상 깊었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특별히 이제 한 사람한테 국한된 건 아니었던 거 네. 영화가 주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왜 우리 다 알잖아요. 뻔하지만 되게 지루하지 않아서 굉장히 편안한 영화. 네. 우리는 이 영화가 해피엔딩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볼 수 있으면서 그 속에서 그 주인공들이 각각이 벌어지는 그 에피소드가 네. 굉장히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영화여서 굉장히 좋았어요. 정말 겨울하면 떠오르는 영화 중 하나예요. 따뜻하고 편안한 것. 그게 매력인 영화죠. 그래서 벽난로에서 나무가 탁탁탁 타면서 네, 서로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식탁에서 맛있는 걸 먹고 맞아요. 선물을 주고받는. 맞아요. 근데 영화가 보면은 되게 재밌는 장면도 있는 게 이 영화 누구죠? 이 아만다의 직업이 네. 영화 예고편 제작사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만다의 생각을 굉장히 영화 예고편처럼 이렇게 톡톡하게 맞아요. 표현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위트 있으면서 재밌었던 것 같고 지루하지 않고. 맞아요.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이제 이 영화가 해피엔딩이라는 걸 둘이 연결이 주인공의 각각이 새로운 사랑이 연결된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제목이 누구죠? 잭 블랙. 잭 블랙하고 케이트 윈슬렛이 만나는 장면에서 그 바람이 막 불어요. 바람이 부니까 이제 이 바람이 불 때 만나는 사람과 이제 새로운 인연이 된다라고 멘트를 맞아요. 하잖아요. 이게 네. 이제 계절풍의 하나인데 산타하나라는 벌써 거기서부터 이제 둘이 연결이 된다는 새로운 사랑을 맺어지게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알지만 알고 보는데도 그게 지루하지 않고 맞아요. 굉장히 편안하면서 재밌게 흐뭇하게 계속 미소를 지면서 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과정을 많이 길게 천천히 왜냐면 결과는 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집중해서 이제 전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떠셨어요? 해피비님은 어떤 저는 기억에 남는? 주인공 장면. 아만다와 아이리스였어요. 어떤 주인공.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두 주인공을 그냥 에너지적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네. 이제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여성성이랑 남성성이 다 있대요. 네네. 그 여자지만 네. 남성의 적인 에너지가 있고 네. 다 남자지만 여성의 에너지가 있다. 네네네. 라는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만다는 잘 나가는 광고 제작 회사를 운영하는 힘이 있는 남성 에너지의 캐릭터잖아요. 네. 근데 자신에게 부족한 여성적 에너지를 동거 중인 남자친구에게 투사를 하는데 남자친구와의 다툼은 다른 여자와의 관계가 이유였지만 사실은 상대방만 바뀌었지 되풀이되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정원사가 이렇게 제스처를 하잖아요. 남자친구가 바깥에서 뭐라고 하는데 정답을 알려주는데 그 대답을 안 했더니 바로 내쫓겼잖아요. 남자친구가. 그걸 보고 짐작할 수 있었어요. 톡톡 튀면서 솔직한 표현이 담고 싶은 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남성적 에너지가 여성적 에너지를 요구하는 그런 캐릭터였고 네네. 또 아이리스는 반대잖아요. 여성적 에너지가 흘러 넘치는 아이리스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이미 끝난 전 남자친구를 마음에서 놓아버릴 결단력을 찾아 헤매는데요. 네. 전 남자친구는 아이리스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신을 또 많이 힘들어해요. 물론 나중에 관계의 지지를 받으며 당당하게 종료를 선언하긴 해요. 근데 네. 이제 남성적 에너지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또 그렇게 보셨군요. 전 개인적으로 주변을 돌보며 화합해 나가려는 아이리스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니까는 그 관계를 좀 끝내보려고 하잖아요. 네. 그 아이리스가. 네. 근데 이 영화의 장면 보면은 이미 그 아만다의 집에 와서 이미 이 친구는 이 정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 그 남자친구가 사실은 관계가 끝난 거를 이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안 느끼려고 어떻게 보면 좀 이용을 하죠. 자기가 좀 그렇죠. 편할 때 너무 조금 이용하죠. 칼럼이나 이런 것들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 끈을 놓진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거를 특정 용어, 전문 용어가 있죠. 어장관리라고. 막 그러네요. 그걸 어장 있는데 관리네요. 여기서 보면은 아이리스가 그 친구한테 이제 택배나 뭐 그런 걸 받죠. 소포를 이제 네. 원고를 받는데 이미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중요성을 내려놨던 게 음. 받자마자 그냥 그 콘솔 같은 데 그냥 집어 던져요. 이미 이 맞아요. 친구는 환경이 바뀌면서 이미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이제 빠져나온 거예요. 스스로한테. 이제 본인을 못 느끼는데 이제 영화를 보면서 아, 이미 이제 극이 전개되면서 그 매몰되었던 생각에서부터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간중간 그 캐치할 수 있게끔 잡았던 그 연출력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환경이 바뀌니까 이제 생각하는 방법도 바뀌었고 새로움을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 같았어요. 저도 딱 내려놓을 때 아 이제 새로운 힘이 생겼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키워드도 한번 뽑아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키워드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일단은 경험이라고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 경험인 것 같은데 경험. 근데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필요한 게 용기예요. 용기. 네.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거를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거를 했을 때 또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새로운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전하고 뭔가 이렇게 시도할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맞아요. 용기.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또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이 두 주인공들이 약간의 일탈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일상에서 벗어난 그렇죠. 본인들의 일종의. 어떤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행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틀을 벗은 거예요. 자기네 맞아요. 집과 다른 사람의 집을 이렇게 바꾸면서 거기서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거는 정말 약간의 일탈이지.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을 때 우리가 일탈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해피비님은? 저는 이제 새로움이랑 균형 두 가지로 한번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네네. 이제 새로움은 새로운 환경이 주는 선물은 새로운 얼굴의 등장이라는 만남을 선물하는데요. 네. 또다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끝을 경험하는구나. 저도 경험이 나오네요. 경험이 빠질 수는 없어요. 네. 이 영화를 보면. 경험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새로움을 우리도 이 새로움을 받아들이려면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다고 저희가 갑자기 완전 다른 데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일상의 새로움을 나도 줘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골목길, 네. 안 가던 길 네. 그런 길을 한번 걸어보고 또 네. 보기만 했는데 혼자 가기는 좀 멋쩍었던 그런 카페들을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서 보면은 본인들의 주인공들이 각각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네. 이제 메인 문제는, 그러니까 주가 되는 문제는 사실은 사랑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이 이제 본인들이 믿고 있던 사랑이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치고 다른 거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오는 어떤 힘듦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 이제 홈 익스체인지라는 걸 시도를 해보기도 했었는데, 홈 익스체인지 해보고 싶네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본인한테 이제 어떻게 직면했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생각으로는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들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좀 환경을 바꿔보는 거. 조금 내가 좀 그쪽에서 매몰돼 있거나 그쪽에 빠져 있는 거를 잠시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볼 수 있는 거는 환경이나 공간을 바꿔주는 게 굉장히 큰 힘을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러면 뭐 이렇게 익스체인지처럼 뭐 집을 바꿔야 돼. 그렇지 않고 내가 있던 공간이라는 거는 정말 쉽게 말하면 때로는 우리가 갔을 때 산책을 한번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요. 네, 낯선 곳의 산책도 맞아요. 엄청나게 새로운 영감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공간이라는 게 꼭 굳이 내가 있던 어떤 또 다른 멀리 여행이라는 게 아니어도 집 바깥에 내가 나가서. 사무실에서 네. 만약에 너무 고민되는 게 있다. 그러면 산책을 하면서 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생각해서 또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내가 산책을 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고
맞아요. 말씀하셨던 안 가보던 길, 골목이나 이런 걸 갔을 때 색다른 거를 내가 직면했을 때 또 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그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공간과 환경을 변화하면 내가 갖고 새로운 있는 아이디어가, 문제나 들어올 것 이런 같아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전 균형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균형은 삶의 모든 건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먼저 부유한 많은 것을 가진 아만다는 정신없는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조차 느낄 새가 없이 바쁘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아이리스는 반면 작은 집에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나에게만 집중하던 아이리스의 삶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타인과의 조화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빴던 아만다는 본인을 돌아볼 수 있게끔 단조로운 생활로, 아이리스는 단조로운 생활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볼 수 있는 큰 곳으로 가서 서로 균형을 맞춘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균형이라고 한번 뽑아봤어요. 맞아요. 이게 보면은 참 새로운 공간이 주는 힘은 좀 대단한 게 그쪽에 이제 아이리스도 런던에서 그 남자친구한테 그 어장 관리를 당하고 네.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황이 계속 있었다면 아마 벗어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새로운 곳을 와보니까 조금 더 나의 생각이 그게 다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만다도 마찬가지인 게 낯선 곳에서 다른 환경에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에 그 친구가 아만다 같은 경우는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네. 어느 순간 감정이 메말라서. 근데 기존에 있던 환경에서는 그대로 그 잠식됐던 그런 본인들의 어떤 모습들이 생활이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감정에 의해서 본인이 안 됐던 그런 감정이 그 눈물이 나면서 감정도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그 한 곳에 있다 보면은 내가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한 발자국 바깥으로 나와보면은 객관적으로 내가 바라보면 나를 그 문제가 결코 그게 또 문제가 아닌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였지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많이 보여지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일탈이라고 약간의 일탈,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우리가 흔히 집을 그렇게 바꾼다는 게 쉬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해피비님은 누구한가 일단 와서 전 못할 것 같은 게 청소하니랑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 만지면 어떡하지 저거 만지면 어떡하지 그거 불안하기도 다 하잖아요. 싸놓고. 왜냐하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닌데 낯선 사람이 맞아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 집에 와서 산다 쉽진 않아요. 근데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보니까. 영화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좀 비쳤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영화가 이제 장르가 네. 호러면은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아하. 이거는 로맨틱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 예쁘게 되겠네요. 나왔지. 못하겠네요. 이거는 버전의 차이인 것 같아요. 안 되겠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오늘 영화 로맨틱 홀리데이 어떠셨나요? 그래서 저도 일상을 벗어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사는 누군가와 환경을 바꿔보면 어떨까라고 잠시 생각하고 가슴이 설렜던 영화였어요. 네. 나윤님은 어떠셨어요? 맞아요.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영화 내용을 이렇게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보면 참 소재를 되게 잘 찾았어요. 네. 그러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느끼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장소를 바뀐다는, 근데 그게 단순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굉장히 또 홈 익스체인지라는 재밌는 소재를 가지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본인들의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보고 진짜를 좀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거였기 때문에 참 좋았던 것 같고, 저는 이 영화가 크리스마스 연말이 네. 되면 참 생각이 나요. 연말에 이런 거 하나 봐줘야 돼요. 좀 가슴 따뜻하고, 따뜻해지는 네, 거. 따뜻하고 진짜 왜 뻔하지만 뻔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뻔해서 맞아요. 더 편안하게 우리가 결말을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고 보고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사람한테 되게 편안하게 와닿아서 맞아요. 굉장히 좋아해서 오늘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한번 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머리 쓰지 않고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가슴으로 따뜻한 거 한 줄 한 줄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영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저는 이 영화를 이제 오래간만에 봤다가 이 프로를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 네. 이 영화 하면 이제 가장
그 떠오르는 게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 둘이서 보면 왜 검정색 그 칵테일 드레스 같은 거를 입고서 파티를 하잖아요. 네네. 아마 그 주인공 오빠 네, 네, 집에서. 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아이들도 아이가 있죠. 그 네. 오빠가 이제. 근데 너무 그 모습이 서로 그 행복해하면서 마주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그 장면이 너무 좋아요. 이 영화 하면서 맞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엔딩. 맞아요. 그 영화 그 장면이 좋아서 아마 이 영화를 좋아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따뜻한 영화, 기분 좋아지는 영화. 맞아요. 저도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떠오르는 자기와의 대화는 직관력과 통찰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해요. 영화를 통해 다양한 삶을 간접 경험하며 인생의 폭을 넓혀보면 어떨까요? 네, 인생의 폭을 넓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번의 영화는 이게 조금 스릴도 있고 네. 굉장히 또 매니아층도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요즘 타로를 배우고 있는데요. 거기서 기호에 대한 그런 상징 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이 이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굉장히 그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이었다고 그래서 네. 영화를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영화 책을 볼 때 제가 한 이틀 동안 그 책에 정말 들어갔다 나온 거 그런 생각 들 정도로 토요일 일요일 해갖고 2권을 다 읽었어요. 정말 책만 봤어요. 그렇죠. 지금 타로도 말씀하셨는데 타로가 됐건 어떤 거가 됐건 그 기호에서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고 맞아요. 와 신기하고 신기하고. 우리의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굉장히 접목해서 맞아요. 사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알고 보면 너무 신기해요. 재밌고 신기하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맞아요. 광고를 봐도 그렇고 이게 절에서 사용했구나 음. 이럴 수 있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기대감이 있는 영화입니다. 많이 기대 바랍니다. 오늘의 추천곡은 OST 삽입곡인 드림 키친이라는 곡으로 골라봤어요. 벌써 엔딩 곡인가요? 네, 벌써 엔딩이네요. 네. 이 곡의 리듬은 꿈과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설렘이 느껴졌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롯데월드 환상의 나라 들어갈 때 그래요? 거기 나온 이런 건 아니죠? 비슷한 리듬이 나오더라고요. 경쾌한 곡. 네, 이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곡을 들으면서 한 번쯤 들어본 듯한 멜로디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남은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면은 얼마 전에도 그 이제 연말 나오는 나홀로 집에 영화가 나온 것처럼 네. 이제 정말 연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혹시라도 마무리를 조금 못했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혹시 많이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내년 새해 됐을 때 그럼요. 그때 시작하면 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